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 범위를 나누어 주자. 방정식,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 1개,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 주어진 녀석의 해를 찾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x의 범위를 나누어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절대값을 다루는 부분에서 이 부분 하나만 조금 외워줄게. 1번 괄호, 1번 괄호, 1번 괄호, 1번 괄호. 자, 만약에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a라고 하는 녀석은 0이나 음수가 될 수 없겠죠?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x의 값이 무엇이 오든 상관없이 항상 0 이상의 값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다. 혹은 음수보다 작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 x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자, 두 번째.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혹은 음수보다 크다. 얘는 조금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는 해. 0보다 크다. 그럼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0 또는 양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수. 음수보다 크다. 그럼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0 또는 양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가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x는 모든 수가 돼버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 부분을 조금 잡아주세요. 어떤 걸 잡아주느냐? 절대값 x가 양수로 주어진 어떤 한 값에 대해서 작다라고 나타나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다음 절대값 x가 양수로 주어진 a보다 크다라고 나타나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x는 a보다 크다와 같은 식으로 주어진 절대값의 부호를 풀어준다 정도로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녀석 같은 경우는 수직선에서 나타나게 되면 자,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이 a보다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a라는 값과 마이너스 a라는 값을 비교하면 이 사이에 있는 실수들이 모두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0과 양수 a 그 다음 음수 a 원래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수직선에서는 원점을 기준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나타내는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a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가 a보다 큰 값이어야 되고 절대값이 a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가 원점에서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쪽에 놓여 있어야 주어진 부등식들이 성립하게 되니까 요 개념 5번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괄호에 대한 내용 요 녀석은 기억하자. 공식처럼 써먹자. 오케이? 기억해 줄 거야.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절대값을 다루는 일반적인 패턴에 대한 얘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언급 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대표 유형 7번으로 가봅시다. 대표 유형 7번. 먼저 첫 번째. 절대값 x-4가 2x 플러스 1보다 작다. 첫 번째. 절대값 x-4가 2x 플러스 1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이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잡아주셔야 될 건 뭐냐면 저 절대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 범위를 나눠줘야 돼요. 자, 얘는 x가 4일 때 0이 돼버리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4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수의 범위를 나누어 주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양수다.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되면 주어진 식은 절대값을 없애서 정리해주면 된다. 2x 이항시키고 마이너스 4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는
5보다 작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네?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거든. 4보다 크거나 같은 수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럼 니네들은 여기서 뭘 해야 돼? 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구한 해 사이에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고 일종의 연립방정식을, 연립부등식을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범위는 4 이상의 값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만족됩니다. 라고 그 범위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4보다 작은 경우에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볼게.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값이 음수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음수로 나타난다는 얘기는 주어진 녀석의 부호를 싹 다 바꿔버리자. 그리고 2x 플러스 1. 자, 그럼 2x 이항시키고 4 이항시켜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오호,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x는 1보다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었으니까 1보다 커야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내가 설정한 범위와 그 다음 구한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두 개 찾아냈죠? 자, 해를 정리할 때 기본 원칙입니다. x는 4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4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4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해를 나타낼 때는 우리 x의 범위라고 하는 녀석을 왼쪽으로 갈 때 또는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또는 왼쪽으로 갈 때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해의 범위를 찾아내실 때는 4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녀석도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 이 범위에 들어가 있는 녀석도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어진 두 녀석의 공통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두 녀석의 범위를 합쳐서 x는 1보다 크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해 찾는 부분들 상당히 골치 아파요. 먼저 첫 번째, 실수 x라고 하는 녀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부등식을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눈 거야. 왜 나눴어?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나눈 거야. 이 경우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 4보다 작으면 음수.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왼쪽이 양수, 절대값 안에가 양수로 나타날 때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고 절대값 안에가 음수, 절대값을 없으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경우 이 녀석도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 얘도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는 우리가 첫 번째에서 구한 녀석과 두 번째에서 구한 녀석을 합쳐서 하나의 해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공통인 범위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얘기하는 틀 따라서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절대값이 두 개 들어가 있는 녀석의 해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이 녀석 싹 다 지우고요. 자, 지웠다. 싹 다 지웠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부등식과 뒤에 있는 부등식을 보게 되면 둘 다 절대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아서 수직선에다 먼저 나타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x의 범위 찾아낼 건데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1보다 클 때. 자, 이와 같이 나누어지는 경우 등호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 등호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 어디에 들어가던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경우에 음수.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음수. 절대값 안에가 둘 다 음수가 돼버리죠?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 녀석이 4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크다. 지워지는 친구들 지워주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크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첫 번째, 내가 정한 범위와 그 범위에서 구한 x의 값이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걸 찾아주는 거야.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는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성립해요 라는 걸 찾아낸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 뭐죠? 음수, 양수.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1 플러스 x 더하기 1이 4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죠? 네, 여기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그 다음 x 플러스 1이 4보다 크다. 없어지는 거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나서 남는 녀석 정리하게 되면 2는 4보다 크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2가 4보다 어떻게 커? 말이 안 돼. 해가 없어. 해가 없다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즉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에서는 주어진 부등식을 풀면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얘기해. 부등식은 시계값을 비교하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의 값을 대입하면 주어진 부등식은 말이 안 되는 부등식이 나타나. 따라서 두 번째 범위에서 x는 해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x가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면 둘 다 절대값 안에가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x-1, x 더하기 1, 4보다 크다. 그러면 이 x는 4보다 크다. x는 2보다 크다.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x가 2보다 커야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해가 나온다 그랬고, 두 번째에서는 해가 없대요. 세 번째, x가 1보다 큰 경우엔
2보다 커야 해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경우에서 만들어지는 해를 찾고 마지막에 답을 정리하실 때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에서 나타난 해를 하나로 합쳐서 또는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결정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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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유제 16번 문제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제 16번 문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자, 틀을 그대로 만들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풀어놓은 거에서 틀이 어떻게만 바뀌는지 보자. 일단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각각의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놈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녀석으로 나누어 주자. 그럼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대로 쓰자잉. 그 다음 이 부분을 3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을 3으로 바꾸어주자. 어차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 둘 중에 한 군데만 등호 들어가면 된다 그랬어. 자, 3보다 작은 경우 3보다 큰 경우 둘 중에 한 군데만 등호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접근하는 거야. 우리 지금 유제 16번 보고 있어. 정신 똑띠 차리고 봐.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얘 아니었으니까 이 부분만 싹 지워놓고 보면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식에서 그 절대값 관해가 음수가 되면 절대값 기호를 괄호로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은 거야. 밑에 거 필요 없을 것 같아. 싹 지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싹 지울 거야. 어차피 식 정리할 거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x는 1보다 크다. 첫 번째에서 해를 만들어내실 때는요. 처음에 설정한 범위와 그 범위에서 나타난 x가 만들 수 있는 공통범위 찾아주셔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의 범위는 1보다 크대요. 말이 안 되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가운데서 1보다 큰 수가 있냐고. 없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가 없는 거야. 자, 이번엔 두 번째 마이너스 1, 2, 3, 3 이하인 곳에서 x라고 하는 녀석을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아줄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2, 3, 3 이하기 때문에 음수, 양수, 음수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플러스인 경우는 그냥 절대값을 괄호 쳐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잠시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음수니까 제가 여기서 잘못했네요. 플러스로 바뀌었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 거 다시 풀게요. 죄송해요. 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더하기 x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마이너스 2x 10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6 x는 3보다 크다. 아이고, 이게 다행인가요? 다행이 아닌가요? 어쨌든 간에 해는 없네요. 되게 오락가락해, 그치?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양수돼 버리니까 주어진 녀석에서 그냥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꾸어 주고 4보다 작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보다 작다. x는 1보다 커야 되네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 처음에 설정한 x의 범위에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해. 그러면 이 경우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 범위에서는 1보다 커야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주어진 해를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돼버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 x가 3보다 크대요. 모두 다 양수 돼버리겠죠? 그럼 모두 다 양수되는 상황에서 3의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 그럼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다. 그럼 2x 마이너스 14 플러스 14 오케이? x는 7보다 작다. 그러면 처음 설정한 x의 범위에서 만족시키는 x의 범위 뭐가 돼버려? 그쵸? x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경우 주어진 해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야. 첫 번째에서는 해가 없었어. 두 번째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는 얘네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수 x가 즉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를 물었거든. 따라서 이때 여기서 x는 2하고 3 두 개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수가 돼버리고 세 번째에서 x는 4, 5, 6이라고 하는 세 개가 존재하게 되네요. 그러면 2, 3과 4, 5, 6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수 x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 정수 x의 개수는 5개다 라고 정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해를 찾아내는 패턴들이 되게 조금 골치 아파.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걸 각각 찾아준다. 그리고 주어진 부등식의 해를 만족시키는 x는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나온 걸 하나로 합쳐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16번에서 나타난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범위로 나타내면 첫 번째 범위에서는 해가 없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녀석을 이용해서 해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수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주어진 해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게 돼버려요. 절대값이 좀 골치 아파. 다룰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풀이도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셔야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에 대한 연습들 최대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그럼 17번 얘기도 하나만 조금 한번 할게. 17번은 선생님이 앞에서 니들 요거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혹은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 아이고. 자, 이 부분이에요. 이 풀에 맞춰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을 굳이 나누어서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유제 17번 문제 보시면 17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절대값 ax-3이 b보다 작대. 그런데 문제 맨 위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 b는 양수래. 양수래.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대. 그러면 ax-3이 양수보다 작고 음수보다 크다로 바꿔 쓰자고. 자,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절대값 x가 양수 a보다 작대. 그럼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x는 a보다 작고 마이너스 a보다 크다라고 쓰자. 선생님. 그럼 우리 아까 첫 번째 썼던 녀석도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될까요? 위험할 수 있어.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위험할 수 있어. 왜? 2x 플러스 1이 항상 양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양수가 아닌 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잘못 쓰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수학을 하면서 특히 부등식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수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성질, 대소관계, 실수냐, 복소수냐, 무리수냐, 유리수냐, 어떤 경우에 양수가 되느냐, 어떤 경우에 음수의 시계값을 갖게 되느냐, 시계값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거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더 빨리 자리 잡혀준다라고 한다면 좀 복잡한 계산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합시다. 자, 그러면 17번 바꿨어. 양변에 뭐 할 거야? 3을 더할 거야. 그럼 A의 X라고 하는 녀석은 B 더하기 3과 마이너스 B 더하기 3으로 바꿔주면 돼. 선생님 양변 나눌게요. 뭘로? A로. 그런데 조심해야 되죠. 왜?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에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는 범위가 되는데요. 그치? 주어진 녀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A가 0이 아니라는 사실만 확신할 수 있는 거지. A가 양수이거나 음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정확하게 나누어 줄 수는 없게 돼버려. 그럼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자. 문제 자체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의 부호가 정해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린 뭐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주어진 문제 상황을 두 개로 나누어서 접근하자는 거예요. 자, A가 양수다. X는 A분의 B 더하기 3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3 그러면 왼쪽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오른쪽이 4가 되도록 하는 AB를 찾아주면 되죠. 따라서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가 될 때 A분의 B 더하기 3이 4가 될 때 그럼 마이너스 B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A 그 다음 B 플러스 3은 4A 변변 더합시다. 왜? 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B라고 하는 녀석을 우선 없애볼 거야. 변변 더해주면 6은 2A. A는 3. 그래. 그럼 A가 양수인 경우에는 A가 3이면 되고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요런 데다 대입을 해주면 B의 값은 뭐가 돼버려? 9가 돼버리네요. B는 9. A는 3과 9. 해볼 거야 말까요? 해봐야죠. 음수로 나눌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근데 우리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면 얘를 A로 나누면서 A분의 B 더하기 3의 위치를 반대로 바꿔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A분의 B 마이너스 B 플러스 3의 값을 잡고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A분의 B 더하기 3이 마이너스 2가 되고 A분의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이 4가 되는 경우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B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더하기 3은 4A 마찬가지로 변변 더해볼게요. 그럼 6은 2A 여기서부터 할 필요가 없어지네요. 왜? 음수라고 그랬잖아. 양수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A가 음수인 경우는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와 B의 값은 A가 3일 때 B가 9가 된다라고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답이 나왔다고 다른 곳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빼버리시면 안 돼요. 이 경우에서도 해가 등장할 수도 있고 해가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걸 판단하실 수 있으실 정도면 저보다 수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좋은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 같은 경우 답 나왔다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고등식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연립일자 부등식의 마지막 유형인데 이제 활용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뭐 글을 못 읽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쵸? 식을 못 다룬다기보다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활용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고 잘 안 되거나 상황이 식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들은 질문 통해서 주어진 상황들 계속 만들어보는 연습을 좀 할게요. 자, 먼저 봅시다.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긴 의자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성당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종교 행사,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 강당에서 요즘 긴 의자를 놓는지 안 놓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경험으로는 교회, 성당 쪽에서 가장 많이 봤습니다. 저 긴 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누워서 있어도 되고요. 사람들이 많을 땐 촘촘하게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즉, 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긴 의자라고 얘기를 합시다. 즉, 이 긴 의자는 의자인데 그 의자에 몇 명이 앉을 수 있는지 정해져 있지 않은 의자 정도로 기억할게요. 자,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4명이 못 앉는데 9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데 의자가 1개 남는다는 얘기는 그 1개의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단 얘기야. 자, 그럼 이때 의자의 최대 개수, 그럼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놓고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학생 수 첫 번째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왔느냐? 7명씩 앉혔더니 4명이 앉지를 못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라, 학생수라고 하는 녀석이 7명씩 X개의 의자에 앉아있고 앉아있지 못한 4명이 존재를 하게 된다. 9명씩 앉히겠대, 이번엔. 9명씩. 앞에서부터 9명씩 앉히는 거죠? 의자가 1개 남는데. 자, 그럼 보자. 의자가 놓여있어. 긴 의자가 놓여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X번째, X-1번째. 1개의 의자에는 남는데 그럼 이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겠네. 자, 그러면 9명씩 앉혀나간다는 얘기는 앞에서부터 9명씩 앉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9명씩 채워나가고 있어요. 9명씩. 아, 난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싫은데 중간에 8명만 앉히죠. 말이 안 돼! 9명씩 앉혀나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봐줘야 될 게 중요한 게 뭐냐? 이 맨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얘는 빈 의자거든? 빈 의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학생이 아무도 안 앉아 있어. 그럼 그 빈 의자 바로 앞에는 9명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빈 의자에는 1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미안, 빈 의자가 아니죠? 마지막에 학생이 앉아있는 의자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9명씩 앉혀왔기 때문에 맨 마지막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학생의 가장 작은 인원수는 1명. 많으면 9명까지 꽉 차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여러분들이 잡아줘야 될 거 요거예요. 빈 의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의자를 제외하고
즉, 이 문제 상황에서는 전체 X개의 의자 중에서 X개의 의자 중에서 두 개를 제외한 X-2개의 의자에는 9명씩 다 앉혀놓은 거야. 근데 내가 맨 마지막 번에 앉게 됐어. 그럼 운이 좋으면 혼자서 이 넓은 의자를 차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9명이 꽉 차서 이 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뭘 비교할 수 있어? 학생 수를 비교할 수 있어. 앞부분에서 학생 수가 이렇게 된다라고 정해줬거든. 이건 정해진 값이거든. 그럼 학생 수 7x 플러스 4라는 인원수는 맨 마지막 의자까지 9명이 차 있는 경우와, 자, 여기서는 x-2개의 의자에는 모두 9명이 꽉 차 있죠. 솔직히 구해서 x-1로 바꾸죠. 상관없어요. 그 다음 가장 인원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9명씩 x-2개의 의자에 앉아있고 마지막에 한 명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학생 수는 x-2개의 의자에는 9명이 모두 앉아있는 상태에서 요 비어있지 않은 의자에 한 명 이상 또는 비어있지 않은 의자에 9명 이하의 인원수가 지금 현재 강당에 있다. 문제 상황에서의 학생 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을 풀어서 의자 개수의 최대 최소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9x 마이너스 17이 돼버리겠죠? 7x 플러스 4 넘기면 2x 넘기면 21. 따라서 x의 범위는 2분의 21. 다음 두 번째 7x 플러스 4는 9x 마이너스 9. 자, 넘기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3. 따라서 x는 2분의 1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x는 2분의 1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의자의 최소 개수는 7개, 의자의 최대 개수는 10개. 의자는 쪼개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의 최소 개수, 최대 개수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진 범위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 개수니까 10개. 요거 인원수 만들어내는 거 잘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제 18번이나 유제 19번 같은 경우도 의자하고 똑같은 상황의 문제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제가 19번, 유제 19번 문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학교 학생들이 배를 타려고 한다.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배 한 척에 4명씩 타면,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이 의자에 앉지 못하고 5명씩 타면 배가 7척이 남는다. 5명씩 한 의자에 앉히면 의자가 7개가 남는다. 똑같은 상황이죠. 상황만 달라지는 거야. 배라고 하는 녀석, 의자라고 하는 녀석, 남는 학생 수, 비어있는 배 모두 의자 문제로 바꾸어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먼저 19번 문제 먼저 볼게. 배 X척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럼 먼저 학생 수를 찾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한 척에 4명씩, 4X명이네요. 모든 배에다 4명씩 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10명이 타지를 못한대요. 자, 5명씩. 자, 의자의 개수, 배의 개수라고 합시다. 똑같이 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개만 더 그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개의 의자에는, 일곱 개의 배에는 아무도 사람이 타지 못합니다. 그러면 전체 X척의 배가 주어져 있는데, 이번 상황은 뭐냐? 5명씩 태우겠대요. 앞에서부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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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앞에서부터 5명씩 채워나간 거야. 그럼 반드시 5명씩 타고 있는 배는 7척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배에 5명이 탔다고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누군가는 탔어. 그런데 5명이 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그래서 5명씩 타 있는 배는 X-8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마지막 사람이 타 있는 배에는 5명씩 탔기 때문에 이 배에는 한 명만 타 있을 수도 있어요. 외롭죠. 혹은 똑같이 5명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학생 수 4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인원수는 인원수가 가장 적을 때는 5명씩 x-8개의 배에 학생들이 타 있고 마지막 배에 한 명이 타고 있는 것 이상 5명씩 x-8개의 배에 타 있고 마지막 배에 5명이 타고 있는 것 이하 이와 같이 학생 수의 범위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5x 마이너스 39 4x 플러스 10은 5x 마이너스 35 자, 앞에 거 두 개 가지고 x의 범위 구하자. x는 어이구 49네요. 바로 나왔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요 녀석 풀자. 자, 5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5 따라서 x는 45 이상 그럼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의 범위는 45 이상 49 이하 그럼 배는 최소한 몇 척? 45척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끝났습니다. 대표 유형하고 내용들 잡아주시고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유제 문제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신 다음에 가능하시면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제가 온라인 강의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보충 잡아서 올려주는 식으로 정리할게요. 부등식 정리 잘 해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부등식은 이 부분 하나만 잘 좀 이해 좀 해줘. 수 또는 식. 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식의 값에 대한 대소관계를 비교하고자 하는 식이다. 특별하게 연립부등식 그리고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 조금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연습 좀 잘 해주시고 특히 이런 활용 문제들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서 문제들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8단원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